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신종 변이 감염이 늘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마 지금은 우리가 가장 저점을 보고 앞으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일이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다 같이 이제 경각심도 많이 떨어지고 별 관심도 없어지고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오랜만에 TV에 나와서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그게 우선일 거고요. 그다음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제 실내 모임이 많이 늘어서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전파가 더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금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을 알았지만 그때 생긴 항체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어떤 분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전파가 또 원활해지고. 최근에 지금 이제 질병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BA5라는 예, 그 변종, 예, 변종 중에서도 이제 그 아류가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서서히 좀 오르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미크론이 BA1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BA5까지 오면서 치명률은 약해지고 전파력은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해지면 독성은 낮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델타 때는 그거를 어겼어요. 왜냐하면 델타는 전파력도 빠르고 치명률도 높았어요. 그런 게 생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히 올라가는 BA5라는 것은 전파력은 확실히 더 많습니다. 한 30% 정도 더 빨리 가는데요. 독성이 낮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치명률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실험을 한 연구, 뭐 일본에서 나온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폐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예, 폐에 더 친화적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델타는 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치명률이 높았고 오미크론은 좀 덜 들어간다고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미크론 지금 말씀하신 BA1은 그랬는데 BA5가 되면서 폐로 조금 더 들어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실험에서. 근데 실제로 BA5가 우리나라에 다 돌았을 때 그때 보이는 임상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백신을 맞았긴 했습니다만 많이 효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도 효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정확한 타겟이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백신을 계속 맞는 것이 오미크론 특히 BA5를 막아줄 수 있겠느냐? 매우 미미합니다. 적어도 걸리는 것은 그냥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중증률이 떨어지고 치명률은 좀 떨어지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4차까지 맞았는데 내가 걸렸어? 이거 백신 엉터리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는 아니지만 지금 오미크론 BA5를 막기에는 현존의 백신이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2년 반 전에 나왔던 우한에서 처음 나왔던 그 타입을 갖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한참 멀리 갔습니다. 근데 백신은 그걸 갖고 지금 따라가려니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새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갖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새 백신이 나왔을 때 이게 오미크론의 아류가 아니라 또 다른 종으로 가게 되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예, 그는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늘 백신 개발을 금방금방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델타가 나왔을 때 델타 백신을 만들거나 그냥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도 즉시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오미크론은 왜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는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구조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불안하다가 네. 이게 변이의 변이를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오미크론은 꽤 오래 가니까 원래는 이번 달쯤에는 새로운 변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 다른 것 같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올 때 지금은 오미크론의 다음인 파이가 나와야 될 때인데 네.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지금 BA4, 5 쪽으로 막 움직여 가니까 오미크론 안에서 변화는 있을지언정 오미크론은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BA1을 갖고 지금 새 백신을 만들어 놨는데 네. BA4, 5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아. 예, 딱 잡는다고 들어갔는데 BA4, 5는 또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그 BA1과 BA5 사이에 이 지도를 그려보면은 항원에 대한 지도를 네. 그려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허. 같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예, 형제인데도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잡으려고 만드는데 못 잡거나 효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최근에 미국 FDA, 미국에서 지금 백신 2가지 다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 FDA에서 자문위원회가 BA4와 5를 포함하는 백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온 거죠. BA1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큰 두 회사에서는 부랴부랴 BA4번과 5번에 대한 항원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좀 쉽게 좀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는 그냥 오미크론의 그런 친척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열심히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델타 100%였고요. 오미크론이 들어온다면 오미크론이 1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미크론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2.3라든지 BA2라든지 2.3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BA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오미크론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인데 요 마지막에 나온 애가 좀 조금 독특한 거예요. 같은 집안 형제들인데 이 좀 네. 독특한 거죠. 예, 그래서 얘만 특별히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백신이 필요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백신, 전용 백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4차 접종을 맞는 것이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고위험군은 맞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80세 이상 무조건 맞으라 하고 60세 이상은 권고한다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권고를 저도 하고 싶고요. 네. 특히 소위 말하는 만성 질환이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이 오미크론에 잘 걸리는 코로나19에 잘 걸리는 당뇨, 고혈압, 만성 폐질환 이런 게 간 질환 등 콩팥 질환 이런 병들을 가진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4차 접종을 일단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받았는데 걸렸다고 이렇게 그 백신에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중증률은 확실히 예방해 준다라는 거고 저는 백신 이 수급을 잘 해서 이번 적어도 한 10월 달쯤에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면 독감 백신 다 맞잖아요. 네. 10월 달쯤이면 딱 독감 백신 맞는 철이거든요. 그때 온 국민이 다 같이 새로운 개량 백신을 맞으면 딱 좋은 때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이죠. 수급이 예, 우리나라에까지 거고. 올 만큼의 양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새로 나오는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전같이 막 2번, 3번 맞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우리 다 3번씩 다 맞았잖아요. 이미 맞았기 자꾸 맞을 수는 때문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일단 맞는 걸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맞기 위해서 한 4천만 개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전같이 막 몇 억 개씩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달에 다 같이 맞으면 다 같이 면역이 쭉 생기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겪으면서 정말 그 안타깝게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일상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약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감이 큰 게 사실인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전문가로 제가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거리두기를 하자.
그럼 많은 분들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의학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독성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BA5가 좀 더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를 제대로 제때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치명률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폐렴은 누구나 다 치명률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런 정도의 치명률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거리두기를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고요. 거리두기를 또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면역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때에 단체 면역 그 백신 접종이 들어간다면 거리두기 없이 그리고 만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전같이 뭐 시간을 막 자르고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될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의료 시스템의 정비가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미크론 때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병상 확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병상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입원 환자 거의 없으니까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전에 병상 부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근데 그 문제도 해결을 해버렸어요. 지난 1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못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그것입니다. 환자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100명 발생할 것 같으면 한 달 전에 예측이 나오면 그때 백신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 전에 중환자가 1,500명씩 갈 때 준비를 안 해갖고 나중에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마련 다 됐죠. 2,000배 때 다 마련됐죠. 그런 능력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었다. 선제적 대비. 의사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간호사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병원을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충족이 됐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처. 근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 더 넓게, 더 문제가 생기면 더 넓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복지부 장관 공석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